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쿨하게 넘기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듀윌 학원 등록 5개월 만에 경북 교육행정직에 최종 합격한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제 수험생활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정말 빠른 시간 내 합격이라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집 근처에 에듀윌 직영학원이 있어서 거기 등록해서 이제 저는 다니게 됐고요. 사실 인강으로 한 2-3개월 정도 공부를 하긴 했었었는데 제가 그때는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고 거의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무방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인강을 거의 하루에 막 10시간씩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강의를 듣는다 하는 거는 조금 수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강과 학원의 장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인강 같은 경우에 일단 가격이 싸고요. 그리고 내 스케줄을 내가 조금 유동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해서 하실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인강이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처음에 그 공부 습관을 잡는 것이 저는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에 가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학습 매니저님들과 정말 계속해서 상담을 하시면서 그런 공부 습관을 잡아갈 수 있고 또 학원에 가면은 또 같은 시험을 목표로 하시는 이제 다른 수험생분들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또 자극을 받아서 또 공부를 내가 더 해야겠다 하는 마음도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교류 그리고 정보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피드백을 얻을 수 있고 학원의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내가 공부하다가 막 모르는 게 있으면은 교수님이 언제나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께 바로바로 가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질문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이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공부 초반에는 내가 좀 빨리 공부 습관을 잡고 싶다 하시면은 학원을 등록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수험 생활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기 때문에 커리큘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론을 한번 듣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매 시간에는 다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하고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하고 동형 모의고사 듣고 이 커리큘럼으로 저는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라던가 행정법, 저는 사회를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세 과목은 저는 한 권 현장 강의로 기본 강의를 한번 듣기도 하고 문제풀이 강의를 듣지 않고 그 시간에 기본 이론 강의, 인강을 배속을 엄청 빨리 해서 여러 번 들었었어요. 잘 이제 제 머릿속에 체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돌렸고요. 그리고 저의 하루 공부 루틴은 저는 일단 학원에서 진행하는 아케이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9시부터 10시까지는 무조건 학원에 있던 시간이었고요. 아침에 한 6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지하철 타고 가는 그 시간 동안에 에듀윌 어플에 문풀 훈련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있는 기상 퀴즈를 제가 풀었습니다. 기상 퀴즈를 풀고 그리고 가는 길에 어플을 사용해서 고사성어를 암기했고요. 그러니까 학원에 딱 도착하자마자 저는 영어 모의고사 한 회를 풀었습니다. 허수 문제짜리를 30분 동안 되든 안 되든 30분 동안 푸는 연습을 매일매일마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한번 오답풀이를 간단하게 해봐요. 오답 정리하고 나서 영어 단어는 매일매일 외웠던 것 같거든요. 9시부터 이제 1시까지가 학원 수업 시간, 오전 수업 시간인데 이 시간에 에듀윌 학원에서는 보통 기본 이론 강의를 진행을 해요. 강의를 들어야 될 때는 강의를 들었고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강의를 꼭 듣지 않아도 될 때는 그 시간에 아침에 자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1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을 먹고 쉴 때도 있었고 아니면은 좀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영어 단어 또 외우고 그렇게 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시부터 이제 또 2시부터 6시까지 학원에서는 오후 수업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시에 마치고 7시까지 이제 저녁밥을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공부를 했던 날도 있는데 좀 집중이 안 되면 그냥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으로 가져갔던 것 같아요. 이제 7시부터 10시까지 자습 시간이 또 있는데 그때는 저는 그날 했던 것들을 복습하고 이제 또 풀었던 문제를 또 풀고 오답 정리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10시에 자습이 마치면 10시부터 또 집에 가는 시간 30분 동안 저는 애들 문풀 훈련소에서 이제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3분 영어 퀴즈 이렇게 풀면서 집에 갔고요. 그 집에 도착해서 복습을 했는데 그 전날 내가 공부했던 학원 다 마치고 집에 와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제 하루 일과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는 저는 하루에 한 과목씩만 했었어요.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하고 과목은 그냥 그날 학원 수업하는 그 과목을 그냥 했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이 없어가지고 그 일주일 동안 했던 과목을 다 한번 훑어보기도 하고 또 부족했던 과목을 보기도 하고 시험이 거의 2-3달 정도? 2달 정도 남았을 때는 아침마다 모의고사를 한 회씩 다 풀었었어요. 시험 치는 연습을 하려고 또 토요일날 시험을 치니까 토요일 그 시험 치는 시간에 맞춰서 실제 시험처럼 저는 시험을 쳤고요. 저는 사실 일요일 날에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래도 영어 단어 외우기랑 뭐 복습해야 될 거 훑어봐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씩 훑어보고 일요일날 그렇게 쉬었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면은 월요일날 다시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아무튼 저의 루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수험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좀 여러분들께 팁으로 드리고 싶은 것들을 또 남겨드리려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여러분들께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실 때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공부는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예요. 그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순 암기적인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조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까지 그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전부 완전히 다 100% 완벽하게 알고 가실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은 무조건 이게 뭐지? 하는 문제, 킬러 문제 한 개씩은 꼭 나오거든요.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5개의 선택지가 나오잖아요. 이 5개의 선택지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정확하게 알고 찍는 게 아니고 답을 골라내는 공부를 하셔야 시험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르게 높은 점수를 합격권의 점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독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알려드릴 텐데 그 회독을 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면은 넘어가지 못하세요. 이해가 안 되면은 혹은 문제 풀다가 틀리면은 나 여기 지금 구멍 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래서 다시 그걸 막 정리하시고 그리고 오답한 걸 막 꾸미시고 엄청나게 꼼꼼하게 공책 정리를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넘어가셔야 돼요. 일단은 회독을 하신다라는 거는 일단 넘어가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이제 저 행정법 했던 책이거든요. 제가 행정법을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요거는 양승우 교수님이 심화이론 때 진행하신 이암기라는 책인데 요거를 저는 정말로 셀 수 없이 봤던 것 같아요. 보고 또 보고 몰라도 넘어가고 문제를 풀면서 이거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모르는 지문이 많지? 왜 이렇게 모르는 판례가 많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도 일단은 넘어가요. 일단은 넘어가다 보면은 언젠가 또다시 내가 반복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얼기설기 진짜로 다 머릿속에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채를 만들다가 한 번 더 해독하면은 조금 더 촘촘한 채를 만들고 또 한 번 더 해독하면은 또 다시 채를 만들고 점점 속도를 빨리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회독을 하셔야 됩니다. 자꾸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알아야겠다. 다 외워야지. 한 번 볼 때 완벽하게 알고 넘어가야지. 하지 마시고 넘어가세요. 넘어가시면서 여러 번 빠르게 계속 회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회독하실 때 제가 아까 공무원 시험 공부는 시험을 위한 공부라고 했잖아요. 그럼 시험을 위한 공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죠. 문제를 풀려면은 문제를 풀면서 기본 이론을 같이 봐야겠죠. 그 문제를 풀면서 기본 이론을 같이 보면은 어떤 문제를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봐야겠죠. 이미 어떤 유형으로 나왔는지, 어떤 파트가 많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데 문제만 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고
또 기본 이론을 보면서 또 오답 정리를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답 정리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제가 책을 많이 버려가지고 합격하고 너무 많이 버려서 책이 몇 권 안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권 남겨놓은 게 이 행정법 책이랑 영어 교재랑 여기 나오는 한국사 교재 요거를 제가 남겨놨거든요. 요거 보시면서 할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아마 푸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푸세요. 단원별로 돼 있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시행처별로 나와 있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푸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매겨보세요. 매기고 나면 여러분 틀린 문제가 있잖아요. 오답 노트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책에 막 적어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오답 노트를 하나 만들어도 너무 좋겠지만 저는 그러기에 시간이 굉장히 없었거든요. 여러분께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 문제를 틀린 이유가 나오는 내용을 기본 이론서 저는 요거 심화 이론서인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펼쳐요. 그 부분을 펼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이 아마 틀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이런 내용이었지 라고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따로 적지 않고 기본서 이렇게 보시면은 플래그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그냥 표시만 했습니다. 표시만 이렇게 해놓고 읽고 나서 저는 다시 덮어요. 탁 덮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기출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또 막 매겨요. 또 막 매기면은 또 모르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그 기본 이론서를 펼쳐요. 펼쳐서 또 그 부분을 펼쳐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제가 2개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또 똑같은 부분에서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플래그 포스트잇을 저는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하시다가 또 틀리면은 또 붙이고 하면은 보여요,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제일 많이 헷갈려서 틀리는지. 이게 많이 붙은 부분은 그냥 제가 많이 틀린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계속 여러분들이 기출 해독을 하시다 보면 많이 틀리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책 앞에다가 이렇게 그냥 적어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에 그냥 붙였어요. 이걸 그냥 거의 저는 글씨를 갈겨 쓰다시피 해서 이렇게 붙였거든요. 이 포스트잇도 원래는 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 이만큼만 떨어져서 나왔는데 이렇게 붙이고 덮어요, 또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시험 치기 거의 직전쯤 가면은 여기 이렇게 포스트잇이 되게 많이 붙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시험 치기 직전에 회독하실 때 이 부분만 계속 보시다가 가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 포스트잇 붙이기도 싫다, 이거 쓰기도 귀찮다 하시면은 이렇게 맨날 풀리는 부분을 이렇게 점점 순차적으로 더 강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본서에다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치기 직전에 이거 기본서 자체가 여러분들이 단권화한 교재가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속 틀리고 계속 헷갈리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외워서 가져가야 하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출을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틀린 부분 또 표시하고 틀린 부분 또 표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을 치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마 시험 치면서 시간 관리일 거예요. 시간 관리를 다 못해서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다 풀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어디서 생기냐면은 각 과목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시간 관리 못하게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못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는 사실은 틀려도 될 수도 있어요. 공무원 시험은 남들이 다 틀리는 문제도 맞추지만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 시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쿨하게 넘기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셔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제가 이 75, 25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러분들이 75분 안에 5과목을 다 푸는 계획을 써요. 예를 들어서 한국사는 되게 빨리 푸시니까 내가 한 7분 정도에 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과목은 내가 몇 분 정도에 끊을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과목에 몇 분씩 쓸지를 다 미리 해서 그거의 합계를 75로 이렇게 해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에
뭐 한 25분 정도를 쓰고 나머지 50분을 이렇게 배분을 해서 썼었는데, 그리고 두 번 요거 75분 만에 다 풀려면은 한 과목에서 내가 몇 개까지 틀릴지를 미리 정해두셔야 돼요. 몇 개까지 틀릴지 왜 정해놓냐, 이거가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공무원 시험은 조정 점수가 없어지고 한 문제당 그냥 난이도 상관없이 다 5점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85점에서 90점 선 정도면은 국가직 너무 어려운 직렬 말고 너무 빡센 지역 말고는 합격권에 들어오실 수 있는 점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한 과목당 2개씩은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틀릴 문제를 몇 개를 틀릴지 생각을 해놓고 이제 문제를 쭉 푸시잖아요? 쭉 푸시다가 이거 내가 좀 1분 안에 못 풀 것 같은데? 아니면은 잘 모르겠는데 안 풀리는데? 정말 쿨하게 넘겨요. 안 풀어요. 안 풀고 그냥 넘어가요. 넘어가고 다음 문제를 막 풀어요. 그래서 2문제씩 이렇게 제끼다 보면은 75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25분이 남았잖아요? 그럼 나머지 남은 20분 동안 마킹을 하시면서 아까 내가 풀지 않고 넘겼던 그 문제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내가 아까 막 급하게 풀었을 때는 안 풀리던 그 문제가 다시 볼 때는 진짜 쉽게 풀리는 경험을 한 번씩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나머지 남은 5분이 있잖아요. 이 5분은 내가 정말 헷갈렸던 문제 혹은 죽어도 안 풀리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푸세요. 그 5분 동안 쥐어짜면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진짜 안 풀려. 너무 헷갈리는데? 마지막 그 5분 동안 고민을 하셔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 5분을 쓰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그 5분을 써도 안 풀리는 문제는 진짜 모르는 문제니까 그냥 찍으시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아마 전 과목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실 거예요. 이 방법대로 저 같은 경우 연습을 하면서 그 100분 동안 똑같은 집중력으로 쭉 풀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수험생활 막바지 정도에 되셨을 때 이런 거 한번 적용해 볼까 해서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나라는 회의감이 찾아오실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 공부를 왜 시작했나도 까먹게 돼요. 분명히 처음 이 공부를 시작했던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것들.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은 자존감이 되게 낮아져서 합격만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굉장히 멋진 사람이시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이제 처음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나를 계속해서 다시 떠올려 보세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지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다 보면은 다시 자존감도 회복이 되시고, 그리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다 보면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는 그냥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난 뭐 붙을 거니까, 모의고사 점수가 평균 60점도 안 나와도 난 합격할 거니까 이러면서 그렇게 근거 없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시고 멋진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같은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같은 멋진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거 꼭 기억하시면서 이 긴 마라톤 같은 공무원 시험 공부를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공하시고 꼭 합격하세요.